지금까지 제가 관세법 30조와 그와 관련된 관세법 시행령을 쭉 보았습니다. 원본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30조에 해당되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관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세부적인 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정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을 때의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은 기획재정부령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이걸 본 다음에 저희가 관세청에서 고시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3조의 3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입니다. 이거는 시행령 17조 2의 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이니까 이거는 구매 수수료 관련 업무가 되겠죠.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 부담으로 공급자 물세,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 수집, 물품 검사, 보호 문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입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얘기죠. 구매 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구매 대리인이 자기 계산으로 자기가 쓴다는 얘기죠. 구매 대리인이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구매 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러한 구매 대리 구매 수수료를 계산할 때 요 세 가지 점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입니다. 18조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 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 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를 말합니다. 직접 사용, 해당 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 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8조 4의 규정에 의한 수입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 기술, 노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물품과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볼까요? 해당 물품 및 용역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한 경우에는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이거 그냥 논리로 봤을 때 당연한 게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생산 비용과 이를 수입 물품의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 번째,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 물품의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해당 물품 및 용역의 생산 비용,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 이 수입 물품 및 국내 생산 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기술 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 물품에 해당하는 기술 등의 금액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시행규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사용료 산출입니다. 자, 구매자가 수입 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권리사용료를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의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다음 각호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되는데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지불할 때는, 자 볼까요? 어떤 내용을 고려하냐면, 물품 판매 계약 또는 물품 판매 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 사용료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권리 사용 계약 또는 권리 사용 계약 관련 자료에 물품 판매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물품 판매 계약, 권리 사용 계약 또는 각각의 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 판매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권리 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이 금지가 된다는 조건이 권리 사용 계약에 있는지 여부, 상표권 등 권리 사용을 허락한 자가 품질 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용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 의무가 있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 사실이 존재하는지, 우선 이 6가지가 존재하는지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시행규칙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물품 판매 계약 또는 물품 판매 계약의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에 관한 기술한 내용이,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권리사용 계약 또는 권리사용 계약 관련 자료에 물품 판매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물품 판매 계약, 권리사용 계약 또는 각각의 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 판매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지 여부,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이 권리사용 계약에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상표권 등 권리사용을 허락한 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용 계약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 의무가 있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 사실이 존재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운임 등의 결정입니다. 운임을 결정할 때는 이거는 되게 테크니컬한 문제니까 그냥 통독해서 나가겠습니다.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수단이 수출항으로부터 수입항까지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당, 선원 등의 송출 비용 및 그 밖의 비용 등 운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용선 계약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용선 계약으로 여러 가지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왕복 운송하거나 여러 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 계약에 따라 일괄 운임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입니다. 다만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알 수 없거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 없이 총 허용 정박 시간만 정하여 채선료 또는 조출료 등의 발생 장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허용 정박 시간을 선적항과 수입항에서의 허용 정박 시간으로 반분하여 계산된 선적항에서의 채선료를 포함한 운임입니다. 이 경우 실제 공제받은 조출료는 운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 254조 이 제6항에 따라 탁송하는 탁송품, 통과하는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과세 운임표에 따른 운임입니다. 그 다음에 0 제20조 3항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정하는 물품은 이 운임과 관련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가격이 20만원 이하인 것. 운임 보험료를 제외한 총 가격이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수입 물품이 제조 가공에 사용될 외화 획득용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수출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판단하여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조건과 다르거나 하자 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 물품을 대체, 수리 또는 보수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입니다. 계약 조건과 다르거나 하자 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수리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조건과 다르거나 하자 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출 물품을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입니다. 신문사, 방송국 또는 통신사에서 반입하는 뉴스를 취재한 사진 필름, 녹음 테이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취재 물품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입니다. 그 다음에 제48조의 이 제1항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 또는 제외 영주권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입니다.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입니다. 여행자가 자기 소유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여 반입하는 항공기 용품과 외국의 본사 또는 지사로부터 무상으로 송부받은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할 소모품 및 사무용품입니다.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 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제작 지연, 그 밖에 수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송 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입니다.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 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천재지변이나 0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여 항공기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물품입니다. 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임을 산출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 운임이 실제 발생한 항공 운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 운임을 적용합니다. 제2항 1호부터 9호까지 물건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 소포, 우표물 요금표에 따른 요금입니다. 이 경우 물품의 중량이 선편, 소포, 우표물 요금표에 표시된 최대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중량의 요금에 최대 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10호에서 12호까지 물건, 10호에서 12호까지. 선박회사가 해당 물품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입니다. 그 다음에 각 호의 물품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 방법에 대한 보험료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 가격입니다. 0 제23조 제2항 제3호 항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 가격과 이 비교 가격과의 차이가 비교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 비교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 비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내가 10을 수입했는데 비교 가격이 90이다 하면 99까지니까 10분의 10 이하인데 이거 그러면 10분의 10이 넘어갔죠.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이나 거래 내용, 거래 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익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 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 가격에 근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익 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비교 가격이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보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세관장이 뭐 인정하면 100분의 10 이상 초과하더라도 해주지만 세관장이 인정 안 하면은 100분의 10 이하도 안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100분의 10 이하의 규정 재무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은 이 상당히 이게 좀 이런 규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 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비교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0 제23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비교 가격의 산출의 기준 시점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자,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 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은 선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 33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 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은 국내 판매 시점이고 34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 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 가격은 수입 신고 시점입니다. 자, 신고 가격 증명 자료의 제출 기간인데 요거는 자료 제출은 언제까지죠? 이게 15일입니다. 15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 의무자가 자료 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입니다.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걸 30법의 그 31조의 요건이기 때문에 법 30조의 요건은 아니니까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관세법 시행규칙에 제1방법에 관한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중 제1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